자,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우리 공부로 한번 달려보자.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 3월은 좀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방학 내내 삼시세끼 밥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쵸? 방학 끝나고 딱 한 끼만 안 할 뿐인데도 왜 이렇게 편한 거죠? 정말 2달 반 방학 동안 수고했어, 내 자신.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은 신학기에 새학년이 되니까 초반엔 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죠.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신학기 때 좀 아프기도 하고 기운이 없어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생활도 이제 6년 정도 해봤다고 올해는 마지막 학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긴장하는 듯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약간 모든 걸 내려놓은 전체적으로 좀 통달한 느낌? 오늘은 이 초등학교 마지막 3월을 보내면서 6년 동안 항상 어떤 자세로 3월, 4월 이렇게 신학기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저희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생활 루틴 잡기. 일단은 학교 시간표도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모든 스케줄이 다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계획표를 세워서 실천하기? 물론 좋죠. 그런데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거에 맞게 실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3월 한 달간은 제가 아침 식사 시간에 매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거 해? 학교 끝나면 스케줄은 어떻게 돼? 학원은 오늘 어디 가는 날이야? 그럼 집에 오면은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거야? 아, 그럼 우리 몇 시에 만나겠네? 너 간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우리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 스케줄을 확인하고 각자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새겨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저와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지원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부도 시작해서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가고요. 그리고 전교 임원도 돼가지고 가끔씩 모이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지원해서 하는 활동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까먹고 참석을 안 하는 일이 더러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는 아직 핸드폰이 없으니까 중간중간 제가 전화를 해서 너 이거 했니? 저거는 다 끝냈니? 이런 식으로 연락을 못 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루트가 딱 차단이 된 거죠. 그런 일이 특히나 학기 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무래도 새로 시작을 했는데 자리는 안 잡힌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끊임없이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고 체크하고 스스로 머릿속에 하루 생활 루틴을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두 번째, 공부 습관은 평일은 주말처럼, 주말은 평일처럼. 아마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힘들어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신학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학년부터 중학년 때까지는 새로운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적응을 해나가느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기 초만 되면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약간 비실비실한다고 해야 되나? 학교만 갔다 오면 애가 그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되돌아보면은 항상 이맘때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고 머리 아프다고 하고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초등학교 최고학년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다 봤던 아이들의 그리고 선생님들도 오다 가다가 6년 동안은 한 번씩은 본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긴장하거나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러고 정말 뒹굴뒹굴 하면서 책을 보든지 진짜 그냥 멍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정말 잘 다니던, 방학 때까지만 해도 잘 다니던 운동도 가기 전까지 힘들다, 오늘 정말 안 가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저도 솔직히 일하고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뒹굴고 있는 거를 보니까 저도 그때마다 한마디씩 해요. 야, 너도 진짜 힘들기는 하겠다. 가기 진짜 싫겠다. 내가 봐도 너 지금 운동 가서 뛸 기운도 없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또 한참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가야지 뭐.
그러면서 또 가요. 신학기 때 2시 반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엄마들 마음은 좀 안 그렇잖아요. 자,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우리 공부로 한번 달려보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매번 신학기 때마다 이렇게 에너지가 방전이 돼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전환해 봤어요. 신학기를 위해서 달리는 공부는 겨울방학 때 제대로 해놓고 신학기가 시작하면은 이제 오롯이 적응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 평일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주로 씻고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책을 보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던 그렇게 본인만의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좀 속이 터지지만은 신학기 초에는 절대 터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충전을 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평일에는 놀다 지쳐서 스스로 공부 좀 살짝 해볼까? 이 정도가 될 때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을 보면은 꼭 자야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평일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정말 널널하게 노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학기 초에는 오히려 주말에 공부를 합니다. 평일에는 학교 생활과 자기가 하는 활동에 적응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주말이 됐을 때 밀렸던 공부를 조금 하는 거죠. 주말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은 자기 유튜브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은 또 빼놓고 일요일에서도 딱 몇 시간만 공부 시간으로 할당을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적당히 치고 빠지고를 잘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딱 이때 학기 초가 한 발 물러나서 다음을 준비하기에 딱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속마음 들여다보기.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중에서 가장 카페에다가 돈을 많이 쓸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바로 이 신학기 3월달, 4월달에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면요, 우리 엄마들도 가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은 야 카페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고 그러잖아요. 저도 차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 카페에 가서 아이랑 수다를 떨고야 말겠다 하는 굳은 의지로 갑니다. 카페에 가서 케이크랑 음료 같은 걸 시켜주고 그러고서 이제 학교 이야기를 물어봐요. 우리 모두 좀 궁금하잖아요.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새로운 학년이 됐는데 뭐 공부는 어렵지 않은지, 친구들이랑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걸 집에서 물어보면은 정말 잔소리 같은 거 아시죠? 학교에서 끝나고 정말 피곤해 지쳐서 돌아왔는데, 적응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는 집에 돌아왔더니 또 학교는 어떻냐, 뭐 선생님은 어떠셨냐, 질문 폭격을 날려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간식을 사 먹이면서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에서 물어보면은 마음이 풀어져서 그런지 술술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일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요즘에는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게 수다 떠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아이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요즘 생활하면서 어떤 게 좀 힘든지 그런 얘기를 진짜로 들어야 아이의 마음이 좀 곪지 않게 예방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카페도 많이 가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학기 초에 예를 들어서 동네 산책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동네 뒷산을 오른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요. 우리 어른들도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늘 시작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힘든 점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 못하는 점도 제일 많은 시기니까요. 그런 때 이제 힘든 점도 잘 들어보고 만약에 내 선에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약간 오래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때 이렇게 힘든 점을 잘 드러났다가 이제 학교 상담 시즌이 됐을 때 선생님께 이제 잘 말씀드리고 상담을 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신학기 초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안정된 그 학기 초를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엄마 마음은 조급해지고 있는데 아이는 좀 힘들어 하지는 않는지
이번 영상을 계기로 생활 전반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